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의 관장을 맡고 있는 최상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원래는 저희 박물관이나 이런 데로 관객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나절 동안 이 향토미녀, 우리소리라고 하면 이 향토미녀가 중심이 되는데요. 향토미녀 이야기를 쭉 하겠는데 제가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의 경력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문화방송 MBC 라디오 PD로서 민요 PD로서 경력을 마쳤습니다. 한 30년간 재직을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서울시에서 민요박물관, 우리소리 박물관을 건립을 하게 돼서 초대 관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문화방송에 있을 때나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여기 보시는 향토민요를 주무르는 일이었는데요. 향토민요가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시리즈로만 우리소리 특강이라는 제목으로 점차 이야기를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향토민요 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소박한 아름다움 향토민요의 세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향토민요를 듣고 보다 보면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진 우리 민간 예술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먼저 향토민요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좀 이런 그동안 제가 연구해온 이런 좀 이론적인 거라고 할까요? 그럼 배경 같은 것을 용어의 정의 같은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민요라고 하면 백성민자 노래 요자 해서 백성들의 노래라는 뜻인데 일본하고 한국에서는 민요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민가라고 하고요. 영어권에서는 포크송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향토자가 붙어서 향토민요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는 구전민요라고도 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토속민요, 토속적이다 이런 말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향토민요는 저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고 즐기는 노래다. 누구 들으라고 직업 소리꾼이 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세대를 이어서 구전된다. 마을 공동체라는 기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전승이 됐던 이런 노래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노래들은 작사 작곡자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수가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 향토민요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집단적으로 그 마을 안에서 어른들이 하는 걸 듣고 젊은 사람들이 또 따로 배우고 이렇게 전승이 됐던 노래다. 그리고 장르를 구분해 보면 음악으로서는 민속음악에 속하고요. 예를 들면 궁중음악이니 또 뭐 선비들의 풍류음악이니 이런 것과 달리 백성들의 음악이 광범위하게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그 바다와도 같이 많은 자료가 있는 민속 음악의 일부분이고 또 문학적으로 보면 노래 가사가 이제 문학성을 띠고 있는데요.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비문학의 하나로 또 민요가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무형유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됐다 아니다 그런 개념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전통 무형유산 가운데 또 하나가 우리 향토민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향토민요라는 거 향토자를 붙이는 것은 우리가 국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민요라는 것과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향토자를 붙이는데요. 저희들이 전문적인 차원에서는 통속자를 붙여가지고 현재 국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민요를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토민요와 통속민요의 차이를 나열을 해보면 그 특징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죠.
간단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들의 노래를 향토민요라고 한다면 전문 소리꾼들의 노래가 통성민요가 되는 것이죠. 마을 공동체 안에서 생성 유통되던 노래에 반해서 통성민요는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뭐 장터라든지 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서로 유통이 되는 그런 노래였다는 것. 그리고 향토민요는 스스로 부르고 즐기는 자기 만족적인 자급자족적인 그런 문화인데 비해서 이 통성민요는 남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래인 것이죠. 그리고 향토민요는 서민의 일상사, 자기들이 다 서민들이니까 서민들의 일상적인 정서, 생각과 이런 표현이 나온 데 비해서 통성민요는 굉장히 상투적이죠. 뭐 정해진 그 노래 가사가 흔히 나옵니다. 그런 것이 다른 것이고, 또 기능적 측면에서 볼 때 향토민요는 뭐 일할 때도 부르고 또 무슨 의례, 장례라든지 의례를 치를 때도 부르고 그냥 놀 때도 부르고 신세 한탄할 때도 부르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통성민요는 그냥 대부분 유희여죠. 즐겁기 위해서,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다. 이게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민요는 공동체 해체와 더불어서 이제 소멸되는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촌락 공동체라고 마을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안에서 부르던 것이 농촌이 이제 인구가 없어지고 다 도시로 나오고 거의 해체되기 때문에 그 기반에서 생겨난 토속민요는 이제 거의 다 소멸돼 버리고 만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통성민요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전승이 되고 뭐 가르치고 배우고 학교에서 교육이 되고 또 공연도 되고 무형문화재 지정도 되고 해서 지속적인 전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향토민요와 통성민요를 저는 이제 꽃에다 비유해가지고 이게 설명을 자주 하는데요. 같은 예술인데, 음악 예술인데 향토민요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진 야생화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우리 통성민요는 세련된 아름다움을 가진 장미와도 같은 화초다, 잘 가꾼 화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 향토민요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대비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향토민요가 소박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민간 예술인데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변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 좀 간략하게 써놓은 건데요. 이걸 알고 넘어가야 왜 오늘날 향토민요가 없어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조선시대 말기까지는 이 공동체 사회가 그대로, 전통 사회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향토민요도 자연적으로 전승이 되는 살아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제 강점기가 조금 치명적인 우리 역사인데, 이때는 아무래도 국권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바람에 우리 민요가 발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제 정체 내지는 쇠퇴되는 단계에 있었던 거고요. 또 외래 문화 유입도 그 당시에 시작이 됐고, 해방 후 전쟁까지 이 시기가 또 아주 극심한 우리 사회 혼란기, 살기도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공동체는 급속하게 해체가 되기 시작했고, 또 외래 문화의 유입도 급속히 전개가 됐죠. 그 뒤로 산업화 시대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향토민요가 소멸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산업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라든지 화학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손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또 마을 안에서 이루어지던 모든 일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산업화되면서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하고 화학약품이 대신하고 또 서비스 산업이 나오고 하면서 뭐 그럴 노래 부를 일이 없어진 거죠. 예를 들면 배에서 노를 젓면서 하는 노 젓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뒤로 기계배가 생겨서 엔진으로 배가 가니까 노 저을 일이 없고 노 젓는 소리도 부를 일이 없어진다. 이런 예가 아주 확실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화가 60년대부터 벌써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점점 이 토속민요는 설당을 잃어버리고 있다. 얼마 정도만 남기고 남아있는 것을 보면 지정된 무형문화재가 이제 국가문화재가 있고 또 지방문화재들이 좀 있어서 지정된 것은 그나름
조금씩은 전승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자료, 제가 이제 했듯이 현지 가서 어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녹음을 해갖고 녹음된 음원으로 남아있고 거기 노래 가사가 또 채록이 되고 이래서 이 기록으로만 남은 전통문화 유산이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는 이 향토민요라는 것이 현장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 민요 가창자들의 연령을 보면 저 나이 때입니다. 1910년에서 30년생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만났던 분들이.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90세 다 넘고 뭐 110세까지도 다 사망되는 연령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가 30년 전에 만났던 분들 지금은 100명이면 한 분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취재 당시가 이제 1990년대 초 제가 많이 다닐 때가 그때인데요. 그때 이미 어르신들이 60세, 70, 80세 돼가지고 그분들이 해방 전에 알던 노래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부른 지 한 40년, 50년 된 노래를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이 민요를 녹음하고 채록하는 작업이었다. 이걸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진 몇 장 보는 게 지금까지 설명을 바로 대변하는데요. 저런 식으로 막 갓 쓴 노인들도 만날 수가 있었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갓을 쓰고 나오신다든지 저런 할머니들 참 주름살이 좀 많은 할머니들 많이 배웠고, 이 오른쪽 할머니는 89세 되신 강진의 이순기 할머니 이름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한 자리에서 노래를 한 30곡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노래 보따리가 풀어졌죠. 저런 할머니들은 정말 보배 같은 분들 많이 만났고, 또 저런 밑에 사진들은 이제 그 민요 취재 현장 사진이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논에서 뭐 논을 메고 이런 거는 거의 안 보이고 마루에서 저렇게 모아놓고 옛날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는 장면이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장면들은 이게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봉분을 만드는 과정이죠. 장례를 치를 때 하관을 하고 봉분을 만들어서 단단히 밟아 다지게 되는데 흔히 회다지 소리라고 하고 저럴 때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달구 소리라고도 하는데 이 뒷모습이 저입니다. 제가 직접 그 달구꾼들 사이에서 저렇게 녹음을 하면 좀 생생한 녹음이 될 것 같아서 저렇게 해봤는데 뭐 저 때까지만 해도 저런 거는 덜어 남아 있었어요. 장례와 관련된 의례요는 좀 오랫동안 그래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30년 지난 후에는 저런 것도 거의 지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으로 몇 장 분위기를 보시라는 것이고요. 향토민요를 우리가 가지런히 정리해서 뭐 출판을 하거나 방송하거나, 우리 박물관에도 와 보시면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차례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분류의 그 개념을 조금 아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대체로 우리 학계에서도 그렇고 향토민요를 저렇게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하는데요. 노동요, 의례요, 유희요, 한탄요. 옛날에는 한탄요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는 한탄요라는 것을 새로 분류를 해 넣었습니다. 노동요는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 막 각종 일이 다 나오죠. 농사를 짓든 고기를 잡든 뭐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모든 일이 다 민요와 연관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고요. 의례요는 의식요라고도 해서 장례를 치른다. 또 세시 의례는 뭐 정초에 풍물패가 지신밟기를 한다. 이게 또 의례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기타 뭐 이렇게 비는 것 이런 것도 다 의례요로 들어가고요. 유희요는 그냥 즐겁기 위해서 노래를 위한 노래, 또는 이제 명절 때 다 같이 모여서 노는 이런 노래들, 세시놀이라든지 뭐 심심풀이 노래까지 다 합쳐가지고 유희요로 분류가 되고, 한탄요는 좀 특수한데요.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면 좀 속이 좀 후련해져서 또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런 것이 있죠. 그런 노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지는 않아도. 그래서 따로 저렇게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요의 특징도 한번 알아두고 지나갈 만한데요. 기능적 특징, 어문학적 특징, 음악적 특징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 특징은 뭘 하면서 하는 노래냐 이런 게 이제 기능적 분류인데, 그렇게 볼 때 노동요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 민요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행도 좋아하고 해서 다른 나라에 여행하면 항상 그 나라의 토속 음악을 접하는 그 여행을 하는데요. 민요도 더러 있죠. 없는 건 아닌데 보면 다른 나라 민요는 대부분 유흥요, 유희요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무슨 결혼식이라든지 뭐 장례식이라 무슨 잔치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왕창 모여가지고 그때 뭐 며칠씩이라도 악기 반주해가면서 춤추고 놀고 이런 거기서 노래가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여서 노는 노래도 많지만은 일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노래를 불렀다는 게 우리 민요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이 민요와 연결이 된다. 그리고 어문학적으로 이제 언어이기도 하고 이제 문학이기도 한 우리 민요의 노랫말을 보면 순우리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외래어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가끔 한자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특정한 노래에서 그렇고 대부분은 순우리말이 가득 차 있어서 참 좋은 표현들이 많고 뛰어난 문학적인 어떤 문장을 볼 때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생활 기록으로서의 구비문화적 가치가 또 있습니다. 민요를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상적 정서 또 어떻게 살았는지 생활의 모습들이 다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학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음악적 특징은 좀 여러 가지인데요. 한국 음악의 특징이 이제 오음계죠. 오음계라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음악이 대부분 오음계가 지배적인데 그 중에서도 한국 음악은 오음계라도 조금 다르다. 한국적 특징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 지역적으로 권역별로 또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오음계라도 경기도의 뭐 창부 타령조라든지 소도는 황해도 평안도 이쪽은 또 뭐 남봉가조 이렇게 쪼라는 이름 붙여서 유명한 노래 이름을 붙이는데요. 수심가조 또 호남 육잡이겠죠. 동부 함경도부터 경상도까지는 동부 메나리쪼라고 가끔 들어보셨을 거고 제주도는 약간 또 변형돼서 오돌독이쪼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뭐 이게 보시듯이 권역이 우리나라 뭐 작은 것 같지만 또 권역이 나눠져서 같은 오음계라도 지방마다 느낌이 다른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창 형식, 음악적으로는 이제 가창 형식도 중요하죠. 혼자 부르느냐, 여럿이 부르느냐, 어떻게 주고받고 부르느냐 이런 형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건 이제 이따가 이제 민요 감상할 때 하나씩 다 들으실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집단 가창, 여럿이 같이 부르는 것이 많은 와중에 매기고 받는 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소리를 매겨주면 여러 사람이 후렴을 일정하게 받아주는 이런 매기고 받는 형식. 뭐 이거는 뭐 아프리카나 다른 민족도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가장 많고 또 노래를 그냥 육성으로만 악기 없이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왜 없었나 좀 궁금한데 뭐 생활의 전반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악기를 챙겨 들고 갈 틈이 없는 거죠. 논매다가도 노래해야 되고 뭐 길 걸어가면서도 노래하고 별일을 다 하면서도 노래하고 싶은데 언제 악기 챙겨놓고 뭐 이게 노래 성격이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악기는 아주 제한적으로 뭐 가끔 마당에서 놀 때는 풍물 치고 노래 부르는 수가 있고 배 같은 데서도 기분 좋게 풍물 치면서 하는 노래가 조금 있고요. 생활 도구 뭐 물 자배기에다 물 반쯤 퍼놓고 바가지 엎어놓고 두들기면 소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건 뭐 즉석에서 이제 장구 대신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반주 없이 부르는 노래들이 많다. 이것도 음악적 특징이고요. 또 장단이 굉장히 다양한 국악에서 나오는 장단은 거의 다 민요에 다 사용이 되는데 장단이 없는 노래가 또 많습니다. 그냥 쭉쭉 그냥 호흡으로 이렇게 호흡되는 대로 부르는 무장단의 노래도 상당히 많은 것이 또 향토민요의 특징이다. 이제 제가 준비한 음악을 이제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조금씩은 더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민요 분류를 쭉 말씀드렸는데 순서대로 노동요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노동요부터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농업은
밭농사, 논농사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밭 가는 소리인데요. 밭을 갈면서 하는 소리다 하는 그런 제목이죠. 그림에 보시면 뭐 박물관에 있는 그림은 김홍도의 밭갈이라는 그림의 일부분이고요. 소 한 마리는 우리가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호리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요. 소 한 마리, 소 두 마리는 결이 또는 쌍결이 이렇게 명칭이 달라지고요. 또 소 두 마리를 왼쪽 소와 오른쪽 소를 부르는 명칭까지 또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이제 따라가면서 녹음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소를 몰면서 밭갈이를 하면서 소를 몰아가는데 그때 전국에서 다 밭갈이를 했죠. 쟁기질을 다 했지만 유난히 강원도 분들하고 그 접경 인근 부분들만 소를 몰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냥 이럿저럿만이 아니라 구성지게 가락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특유의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들으실 것도 강원도 홍천의 영환칠 어르신이 부른 밭 가는 소리인데, 실제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마루에 앉아서 하셨는데 정말 실제처럼 소 모는 그 생각을 해가면서 하셨는데, 하나 알아둘 것은 여기 안소, 마라소, 소 두 마리에 왼쪽 소가 어르신이 볼 때 왼쪽 소가 안소고요. 안쪽이고 마라소가 오른쪽 소입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 소들도 자기가 안소인지 마라소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라 마마마 그러면 오른쪽 소 너 좀 제대로 똑바로 걸어라. 아니야 그러면 왼쪽 소도로 너 좀 똑바로 걸어라. 빨리 가라 하고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저런 소리를 진짜 알아들었는지는 참 알 수가 없는데,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정말 소가 뭐 사람보다 낫다. 말도 잘 듣고 꽤 많이 알아듣는다. 저런 문장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뭐 저 몽돌밭 살살 지어가자. 잘 돼간다. 뭐 이런 것도 알아듣는다고 어르신들은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런지 제가 소가 돼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르신들은 소더러 이야기하듯이 노래를 하는데 꼭 강원도 아라리처럼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죠. 이러 가자. 이러 어디야. 옳지. 이러 마라마마 원여 어디에 말아 기어서라. 이거는 원여 나가자. 힘든다 말고 나가자. 어치 오호호 안쏘가 물러서면서 말았소 돌아오너라. 어치 히로에 마라루 히로에 어디에 오냐루아 히로 어디야 저봉돌밭을 살살 기어가자. 어치 아이고 잘도 간다. 네, 첫 번째 곡 들으셨는데 어떠신지요?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이었으면 자갈밭에 쟁기 보습날 버적버적하고 뭐 삐그덕삐그덕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실제 상황은 아니었고, 가끔 이 밭 가는 소리는 저희가 부탁을 해서 실제로 밭을 가면서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게 되면 소리는 더 다양한 사설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효과음이 들어가서 아주 생생하죠. 나중에 그걸 또 들으실 기회도 있으실 겁니다. 뭐 이런 노래를 한 지가 적어도 30년은 넘었을 텐데 실제 상황처럼 이렇게 노래를 자유롭게 전개해 주시고, 선율을 보면 강원도 아라리 비슷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 노동요 중에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논농사 노래, 모 심는 소리. 모를 심으면서, 이것은 이제 모판에서 미리 모를 벽실을 뿌려가지고
모를 기르죠. 한 달쯤 길러가지고 한 뼘쯤 자라나면 그것을 잘게 뽑아서 묶어가지고 옮겨서 넓은 논에, 썰해질 잘 된 논에다가 옮겨서 골고루 심습니다. 이게 이제 모내기, 이양법이라는 건데 한자로 하면 이양법이 조선 후기에 와서 정착이 됐다고 하죠. 이제 물 관리가 잘 된 시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모내기 방법, 모로 옮겨 심는 방법이 정착이 된 건데 그 장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초하기가 좋다. 옛날에는 잡풀이 많이 돋아나가지고 잡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벼가 되지를 않는데 그냥 씨앗을 모내기 전에는 직파죠, 직파. 논에다 그냥 씨앗을 뿌리면 저절로 자라나는데 불규칙하게 자라나고 뭐 어떤 배고 어떤 데는 듬성듬성 뿌려지는 문제도 있고 잡초도 동시에 자라나기 때문에 이 제초하는데 아주 골머리를 앓았던 거죠. 근데 이 양법을 쓰면 미리 모판에서 모를 기를 때 잡초를 미리 다 제거해주고 이만큼 컸을 때 옮겨 심으니까 그만큼 앞서 나가는 거죠. 잡초보다. 그런 이점이 있고 또 가지런히 심기 때문에 나중에 호미로 이렇게 긁어서 잡초 제거하기가 아주 좋다. 그래서 수확량이 더 난다. 이래서 노동력은 줄고 수확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이 이 양법을 즐겨 쓰게 된 건데 그것이 이제 물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초반에는 나라에서 막 금지하고 그랬다. 후기에 이르러서는 이제 물 관리가 좀 되면서 이제 허용이 되고 이런 이제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내기 때는 저도 어렸을 적에 동원돼 가지고 일손 돕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참 일손이 많이 들어가죠.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동원돼서 두레가 형성된다든지 뭐 학생까지도 다 동원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건데요. 오래된 사진 중에 저 사람도 진도라는데요. 조선 총독부 때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는데 저거는 이제 경지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저런 식으로 뭐 잘록한 장구뱀이 논도 보이고 저 아주머니가 지금 이고 나오는 게 뭘까요? 아마도 동동주 농주죠. 맛있는 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리를 또 들어보겠는데요. 모 심을 때 하는 노래는 전국적으로 없는 데가 없을 만큼 아주 널리 퍼져 있는데 지역마다 곡조가 다 다르고 형식도 다릅니다. 제일 모 심는 소리를 많이 부르는 데가 노래 가사가 풍부한 데가 경상도 일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노래 가사가 한 줄, 두 줄 이렇게 해가지고 짝을 이뤄서 완성이 되는 이런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보명 할머니가 먼저 새벽 같은 저밭거리 반달둥실 떠나오는 노래 부르면 나머지 할머니들이 지가 무슨 반달이고 조승달이 반달 이렇게 아주 대꾸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다가 그걸 불러요. 그러면 한 대목이 완성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곡조가 어떤지 메나리 조로 나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새벽 같은 저밭거리 반달동들 떠나오네 너가 무슨 반달일까 조선돌이 반달이지 신어보낸 펜네 법담다 그 이노 쪽에다 딴보질 않네 아가 민으로 추천당 모르니 돌아가니 언니의 목도 솔레가 난다 이모님 저사 한고름 예. 이 노래 가사를 일일이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또 너무 걸립니다. 이게 다 이 압축된 시처럼 쓴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예를 들면 남편네 밥 딴따 노주걱이 다 딴
닷단이면 한 단이 10개인데 50개가 부러져. 시누이 남편을 밥을 꾹꾹꾹 눌러 담아주다 보니까 노주걱이 막 부러진 거예요. 그것도 무더기로. 그러니까 시누이 남편과 이 며느리는 어떤 사연이 있는가 궁금해지죠. 그런 설화 같은 것이 이제 노래 말로 저렇게 간단히 간추려져서 들어갔는데 이걸 다 이제 음미하고 설명하다 보면 세월이 한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완성된 짝을 이루어가는 게 경상도 지방의 못 잊는 소리의 특징이다. 그래서 저런 노래 가사가 한없이 쏟아집니다. 왜 한나절 동안 저걸 부르면 뭐 몇십 곡도 부르는 거죠. 몇십 곡 불러야 새참 먹을 때가 되고 또 쉬다가 또 부르고 또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저런 문학이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가고 농업노동요 중에 이제 밭농사, 논농사, 그다음에 축산이 또 있죠. 이거는 뭐 따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크게 볼 때는 축산도 농업에 속한다 이렇게 봐서 같이 다루겠는데요. 그 축산은 이제 소나 말을 돌보는 거 키워가지고 뭐 소는 뭐 또 송아지 낳고 말도 여러 용도로 있죠. 제주도 같은 데는 조랑말 떼가 아주 잘 사는 옛날 그 몽골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토착화된 게 조랑말인데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한라산 자락에다가 제주도에서는 조랑말을 겨울에도 방목을 합니다. 별로 우리에 넣지를 않아요. 워낙 이제 온화하기 때문에 눈이 좀 덮여도 말들이 눈을 파헤치고 풀을 뜯어먹어서 연명을 합니다. 배는 좀 고프겠죠.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목하는데 태울이라고 해서 이제 목자죠, 목자. 말 키우는 그 분들이 가끔 올라가 가지고 이 방목지를 옮기는 일이 있는데 그때 뒤에서 회초리 하나쯤 이렇게 잡고는 말대를 몰아가는 거죠. 저쪽으로 몰아가는데 요 앞에 이제 선두말이 보이잖아요. 저 뒤에 이제 어르신이 있을 거고 선두말이 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항상 길라잡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앞서서 리더가 쭉 나가는데 이 친구는 귀를 뒤로 쫑긋하면서 자기 주인 어른이 하는 노래를 듣는 거죠. 그러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이쪽으로 이쪽이 만나고 가려는 순간 어려려려 해서 소리를 콱 질러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트는 이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소리는 고태 어르신이 평생 말태우리 말돌 보고 평생을 사셨는데요. 이분이 불러주셨는데 뭐 노래 가사로 보면 별로 뭐 의미 있는 노래는 가사는 없죠. 그냥 어려려려 하면서 노래 곡조가 나오면서 야단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런 데서. 그래서 인열이 말 옆으로 막 딴 데로 가려고 하던데 또 옆에 있는 말들이 옆으로 풀 뜯어먹는다고 삐져나가면 야단을 치는데 막 저것 막 아주 심하게 야단을 치는데 뭐 쫓아가서 뭐 이게 아니고 말로 노래로 몰아가는 대목입니다. 야단치는 것. 그럼 이제 말들이 알아듣고 어이구 내가 야단 맞으면 안 되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뭐 이런 대목이 이제 이거는 뭐 장단도 없죠. 그냥 쭉쭉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음악이라고 꼭 하기보다는
진짜 말 때 모는 소리죠. 아주 원시적이고 뭐 아주 세련된 노래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그 건강미 넘치는 토속 민요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노래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농업노동이 지나가고 이제 어업이 또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져 있기 때문에 고기잡이도 많이 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물반 고기반, 바다에 고기가 많아가지고 뭐 지금처럼 뭐 싹쓸이 어업을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는데 서해바다, 남해바다, 동해바다 다 주 어종이 다릅니다. 서해바다는 조기가 주 어종이어서 어마어마한 한철 조기를 잡으면 1년 먹고 살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수많은 조기를 잡았는데, 저 배를 보십시오. 사진. 저기 연평도의 모습인데 저기 이제 다 돛담배죠. 돛을 달고 바람의 힘으로 어장까지 가가지고 닻을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 그물을 쳐가지고 조류에 휩쓸리는 조기를 잡는 건데, 아주 유명한 어장이 칠산바다, 또 연평바다, 양대 조기 어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노래 가사에도 흔히 등장을 하고요. 바다 이름을 아예 붙일 정도로 조기가 많이 잡히는 데가 있는데, 칠산바다는 지금 영광 법성포 앞에 7개의 작은 섬들이 있다고 해서 칠산바다라고 영역이 있고, 연평바다는 연평도 앞바다, 조기가 많이 잡히던 유명한 어장이 있고요. 그때 부르던 노래들은 노를 저어서 또 바람이 불리하면 노를 저어서 가고, 그다음에 그물을 당기는 소리, 고기를 퍼담는 소리, 만선풍장 소리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다 듣기는 어렵고 고기 푸는 소리, 오늘은 이제 각 분류별로 샘플만 들려드린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뽑은 게 좀 흥겨운 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조기를 그물에 잡힌 조기를 그물을 끌어 옆으로 놓은 다음에 한쪽을 풀러가지고 그득하게 잡힌 펄떡펄떡 뛰는 조기들을 배로 퍼실어야 되겠죠. 바로 그 대목인데요. 충청남도 태안군에 황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 분들이 아주 노래를 잘 부르시고, 지금도 황도 분기풍어제라는 그 마을 축제가 정초에, 음력 정초에 꼭 이루어지는데 한번 구경 가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주 노래를 잘 부르셔가지고 고기를 퍼시는데, 저 파란색 부분은 후렴입니다. 후렴을 보면 가창 형식이 다양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짧은 후렴이 있고 긴 후렴이 있죠. 어이어 단순하다가 여기는 어이야디야차 어이어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앞소리 매기는 분이 또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매기다가 여기서 또 길어지고, 그래서 짧은 후렴 몇 번 거치고 긴 후렴이 한 번 나오고, 이래서 큰 마디가 형성되는 이런 가창 형식이 상당히 그럴듯하고 듣기가 좋은 것입니다. 들어볼까요? 조기야 무서야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왔느냐 길산 바닥에 고기도 많고 우리네 주머니 돈도 많다. 예, 뭐 이런 노래는 당장 이런 무대에서 불러도 뭐 손색이 없는 좋은 노래죠. 이렇게 그냥 부를 만한 노래가 많은데 이런 무대에 아직 잘 올라오질 못하고 있는 게 좀 향토민의 현상이죠. 뭐 정말 흥겹고 돈을 퍼붓는다는 느낌이 물씬 나지 않습니까?
칠산바다, 바다. 근데 바다라는 얘기고 칠산바다에 고기도 많고 우리네 주머니 돈도 많다. 돈을 막 퍼담는. 그래서 이 그 어로요는 흔히 칠산바다로 돈 실러 가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돈인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음악이 흥겹게 북까지 치면서 나와주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어업노동요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동요 중에 또 운수노동요라는 거는 운반과 수송, 뭐 물자를 운반하거나 실어 나를 때 하는 노래가 또 따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대표로서는 강배 젓는 소리, 시선 뱃노래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한강에 강화도나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한강 하구를 쭉 타고 올라와서 마포까지 수시로 드나드는 화물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포 나루터의 옛날 사진을 구해 보시면 그 정박해 있는 그 돛담배들, 돛을 달고 이 정박해 있는 것이 새카맣게 정박을 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뭐 수십 척의 배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건데 이 한강 하구에서 마포까지 오려면 밀물대를 기다려야 됩니다. 밀물이 되면 바다 수위가 쫙 차오르면서 한강물의 유속이 느려지고 오히려 역류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때를 물대를 잘 만나가지고 타고 올라오면 뒤에서 바람만 살살 불어지면 배가 쭉 노를 안 젓고도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바람이 너무 안 불어가지고 잘 못 올라간다 하면 노를 져야 되는 거죠. 그래갖고 물대를 맞추다 보니까 달밤에도 항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면 이런 노래에 보면 나오는데 이 배는 주로 땔감, 그 나무, 땔감 나무를 실어 나르거나 그래서 시선이라고 땔나무 시자를 써가지고 시선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고 또 어물, 해산물 같은 거 저런 것들을 실어 날라가지고 마포의 도시에다 공급을 하는 화물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래가 이제 생겨났는데요. 강화도나 인천이나 김포 이런 분들이 이런 배를 많이 탔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노래를 잘 하십니다. 강화군 황청리의 조용승 어르신이 소리를 하셨는데 보면 저 달 뜨자 배 띄우니 우리 배 출범 잘 되나게 달밤에 항행을 시작했죠. 왜냐하면 물대를 맞추다 보니까 낮에만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지명이 쭉 나오고 염창목, 선유봉, 염창동 있죠. 선유도도 지금 있고 장유들은 지금 그 이름이 밤섬이라는 데가 옛날에 장유들이라고 해서 거기 사람들이 살았고 이런 그 배가 지나가는 인근 지명이 이제 열거가 되고 아주 흥겨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달 뜨죠 배 떼오니 우리 출발 잘 되노나 바다 위에 저걸매기 안개 속에 길을 잃고 까우까우 울어댄다 저떨지면 물참 된다 달지기 전에 빨리 줘 향조참을 대여보세 강빛다리에 젊은 과부 뱃소리에 잠못된다. 예, 뭐 한나절씩 부르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강빛 아래 젊은 과부가 진짜 선원들의 그 달밤에 하는 노래를 듣고 잠을 못 이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노동요는 이 정도로 하고 의례요. 우리 민요의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의례를 치르면서 노래를 많이 했다. 의식요라고도 하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례를 치르면서 하는 노래인데요. 상여소리와 봉분 다지는 소리가 대표적으로
그 장례에 속하게 됩니다. 이 상여소리를 준비했는데요.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건 제가 이제 직접 취재 다니다가 실제 상황을 만나서 사진도 찍고 녹음도 했는데요. 이 상여 장례라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초상을 치러주죠. 어느 한 집에다가 맡기질 않고 다 도와줍니다. 상부상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 상여를 시신을 모실 때 망인을 모실 때 상두꾼들이 딱 선발이 돼가지고 뭐 옛날에는 큰 상여는 32명, 작으면 뭐 12명 이래 가지고 저렇게 운반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서 발을 맞추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인데요. 그 노랫말에 보면 당연히 이제 망인을 이제 모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 또 인생의 덧없음 이런 것들이 흔히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여러 지역에 다 조금씩 다른 상여소리가 있는데 전라남도 곡성에 어르신이 아주 참 점잖게 잘 불러주셔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곡조가 아주 여러 개인데요. 뭐 아마 이 부분밖엔 시간 관계상 못 듣겠는데 이 나무아미탑을 이런 게 나오고 흔히 이제 어이갈이 넘차 뭐 이런 거 흔한데 나무아미탑을 같은데 불교적 어떤 사상이 들어간 노래들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산천보다든지 건네 한산이 구만일래 나는 가네 나는 가네 풍만의 산천으로 나는 가네 가자하고서 가세 일석치지로 어서 가세. 아주 그 목청도 참 좋으시죠. 구성지고 점잖고 이 장례의 상여 소리꾼들은 참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가끔 문경 저번에 가봤더니 아직도 그 상여가 나가는 곳이 있더군요. 근데 소리꾼이 필요하죠. 소리꾼이 없어서 상여 못 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대접 받으면서 술 대접도 하고 돈도 좀 받고 하면서 좋은 일 해주고 다니시는 거죠. 소리꾼들은 뭐 잘한다고 소문 들으면 아주 먼 데서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소리를 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분, 이 황수성 어르신 같은 분이 뭐 정말 한 근 100리 근방에서는 다 초청을 받았을 만한 그런 훌륭한 소리. 이 노래 가사 문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참 그 소리가 좋죠. 자, 그다음에 의례의 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신밟기입니다. 이 정초에 음력 설이 지나고 나서 한 이틀 사흘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한 2주일 가량을 엄청나게 마을 사람들이 같이 합쳐서 노는데 정월 대보름만한 만큼 민속이 집중되는 명절이 없죠. 그때 또 대표적인 그 우리의 의례가 지신밟기 또는 뭐 마당밟이라고도 하고 또 고사덕담이라고도 하고 지방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이 집에 들어가서 풍물패가 집의 곳곳을 돌면서 집안의
가신 신령들이 곳곳에 또 따로 이렇게 좌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민간 신앙인데요. 그 영화 중에 그 신과 함께 그거 보셨으면 성주님이 나오죠.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성주님은 신령인데 대들보위에 좌정한 그 집을 지으면 성주님이 깃들어가지고 그 가족들을 돌봐준다. 수호 신으로서 존재하는 건데 그런 어떤 우리 민간 신앙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님, 조왕님은 부엌에 있는 여신이고 또 요거 밑에 사진은 김수남 선생 사진인데 요거는 장독대, 이거는 철룡신이라고 그러죠. 철룡. 그리고 용왕은 이제 우물에 있는 또 용왕님이시다. 이래가지고 그런 신앙 체계가 있고 거기 가서 곳곳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신을 위하는 소리를 하게 되는 건데요. 또 지방별로 영남, 또 중부지방, 호남이 음악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경북 청도의 지신밟기 소리 중에 성주굿, 이 그림은 조금 이제 철령굿입니다만 마땅한 사진이 없어서 이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소리를 한마디 하고 풍물을 한마디 치고 이렇게 반복적입니다. 그게 경상도의 지신밟기 소리 특징인 거죠. 그 풍물 쳐가면서 하는 이 노래는 상당히 듣기가 좋고 웅장하고 여기 보면 노래 가사가 쭉 성주굿인데 성주님의 근본을 밝히는 노래가 쭉 나오는데요. 성주 본향이 어디냐? 어디서 나온 분이냐?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이라는 유적이 있는데 거기 솔씨를 받아가지고 소나무 씨를 뿌려가지고 소나무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됐을 때 그걸 비워서 집을 지으니까 거기에 성주님이 깃든다. 이런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요 성주님, 성주설화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있고 그것만 들여다봐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조금 단순한데 여기서는 소나무를 키워서 잘라다가 집진 대목이 쭉 이어지는데요. 어떤 식으로 노래하는지 들어봅니다. 예예로 지시나 발발 올라보자 지시나 모시기 보자 모시 보자 지시나 이 집안 석류를 모시 보자 지시나 생주야 본향이 어디기 땡고 지시라 경산도라 안동따 지시라 제비야 월에다 솔씨를 받아 지시라 소평대평 떠녀 떠녀 지시라 그 소리 점점 자랐나요 지시라 왕작 모이 되어갔구나 지시라 집이나 가사가 시어가보자 지시라 앞뒤 입에 찜대무가 지시라 뒷집 베라야 박대무가 예, 이것도 끝이 없습니다. 어떤 제가 실제로 아주 길게 부르는 분은 한 시간이 넘게 성주설화가 워낙 이제 긴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굉장히 빨리 하는데도 거의 1시간. 집집마다 가가지고 몇 집 못 돌아요. 하도 길게 하다 보니까 또 성주굿만 하는 게 아니라 부엌에 가면 조항굿 돼지, 철령굿 돼지, 마곡굿 돼지 하다 보면 뭐 동네에서 한 5집 돌면 해가 지죠. 그러니까 2주일씩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돌다 보니까. 옛날엔 저게 지신밟기에 아주 중심적인 내용인 거죠. 저렇게 덕담을 해줘야 그 집이 잘 된다고 믿었던 거죠. 네. 셋이 의례요 대표적인. 자, 이래서 이제 의례요는 또 넘어가고요. 이제 유희요 놀면서 부르는 노래는 또 뭐가 있나 대표적인 걸 또 들어봐야죠. 가장 명절 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명절이 옛날에는 전통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와서 노는 명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강술래라는 것은 호남 지역의 여성들이 달이 떠오르는 밤에 나와가지고 빙글게 돌면서 손에 손을 잡고 춤추며 뛰어놀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런 대표적인 여성들의 놀인데요. 그것도 옛날에는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어떤 의례적 성격이 좀 있었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점점 오면서는 이제 놀이로 이렇게 좀 변색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때 했냐면은 정월 대보름에 꽤 많이 했고 흔히 알기로는 8월 한가위 추석날 밤에 강강술래를 가장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월 대보름에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5월 단오 때 하는 것도 있고 뭐 6월 유두에 하는 때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쓰여졌던 것이죠.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을 사진 찍은 오래된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자, 강강술래 노래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노래 가사가 재미있어서 제가 이걸 골랐는데 이게 이제 딸이 밤새도록 저 달이 뜨고 지도록 놀면은 거의 밤새도록 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이 되죠. 딸이 나가 노니 처녀가.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나 놀러 갈까 봐 길에 길목을 지키고 서 있고 우리 어머니는 막 발로 밟으면서 너 못 가 인연 그래가지고 못 가게 하지만은 못 이기네 딸한테는 못 이긴다. 노새 젊어 노새 출가해버리면 뭐 시집 가기 전에 놀아야 된다 이거죠. 노새 젊어 노새 이런 재미있는 노래 가사가 있는 처녀들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들어볼까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노자주타 젊은 울야 강강술래 야고 가당 머리 따서 강강술래 석자시치 댕기디래 강강술래 발뒤 죽에 짝짝 낑기고 강강술래 이도 궁두이 맞고 강강술래 저리도 뛰도 발 맞인다 강강술래 우리 앞에 놀러 갈까 강강술래 지레질목 지키대마는 강강술래 우리 험에 놀러 갈까 강강술래 발에 발길 봅대마는 강강술래 못 이기네 못 이기네 강강술래 딸한테는 못 이긴다 강강술래 노새 젊은 올새 강강술래 줄가에 비면 못 논단다 강강술래 사실 출가해도 놀 수가 있는데 어느 동네로 가느냐죠. 뭐 이런 거 안 하는 동네로 가면 놀기가 좀 어렵죠.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탄녀라고 아까 분류할 때 말씀드렸는데 자기의 괴롭고 외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노래. 이건 뭐 노동요도 아니고 의례요도 아니고 유희요도 아니죠. 한탄녀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많지 않은 노래가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호남 여성들이 하는 신세타령으로서 흥글소리라는 명칭, 흥글의 소리 또는 흥글타령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흥얼흥얼 부른다. 뭐 곡조가 뭐 뚜렷지 않고 약간 육자배기처럼 나오는데요. 뭐 옛날에는 대부분 서민의 생활이 좀 가난했죠. 배부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을 호소하고 또 외로움, 또 남편이 먼저 죽었다든지 여기 이제 바닷가 마을이었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남편도 바다에서 잃고 또 아들도 바다에서 또 옛날엔 또 그런 사고가 많이 나서 이렇다 보니까 뭐 자기 신세가 좀 기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서 찾아간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자기 신세 한탄 옛날에 하던 노래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근데 이 옆에 할머니들이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표정들이. 왜냐하면 서로 사정을 빤히 알고 역사를 알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유를 아는 거죠.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좌중이 아주 숙연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재밌는 노래를 제가 또 청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노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전형성이 있습니다. 다 엄마를 원망을 해요. 딸들은 엄마가 나서 길러서 그 시집을 보낸 게 엄마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괴로우면 엄마가 왜 날 낳아가지고
이런 데다 시집 보내냐라고 원망을 하는 대상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 날 적에는 아랫밥 미역국에다가 좋은 쌀밥 먹어서 낳았는데 내는 내 팔자는 왜 이러냐 이거야. 나 키울 때 높이 들면 놀란다고, 높이 들면 애가 놀랄 수 있다고 반만 살짝 들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막상 와 살아보니 내 신세 팔자가 왜 이러냐, 괴롭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신세 한탄한 노래. 어메 어메 울어매는 뭐 달라고 날랐는가 날랄지게 아리바닥 밑구겨에다 억새 같은 쌀밥에다 날랐건만은 연애 나는 예일한단가 날 키울 때 내 피들만 놀랜다고 밤만 들어서 날 키웠건만은 내 신세 내 팔자가 이리 된가. 우리 엄마 뭐 달라고도 날랐던가. 네, 이거 뭐 중간에 끊기가 어려워서 제가 다 들었습니다. 짧기도 하고 이런 노래를 하면 좌중에서 눈물을 막 흘려요. 실제로 이런 노래도 이제 하실 할머니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저희가 향토미녀 개론에 속하는 일종의 맛복이라고 할까요? 종류별로 하나씩 뽑아가지고 대표적인 향토미녀를 들어보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소리 특강 소박한 아름다움 향토미녀의 세계에 여러분도 공감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이 마련하는 우리소리 특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의 관장으로 있는 최상일이 향토미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감상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